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그 추석 연휴를 끝내고 처음 이제 시장이 열린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을 그냥 한꺼번에 분풀이 하듯 그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연휴를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이 어제를 포함해서 연 4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쪽 흐름을 보여줬던 것,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제 CPI에 대한 기대감도 그 미국 시장 움직임에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시작부터 1.4%가 넘게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 오늘 관건은, 오늘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게 얼마큼 이 상승세를 지탱하면서 버텨주느냐인데,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 중에서 최고의 모습,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매수 주도권은 기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초반에 좀 멈칫했습니다. 이거 들어가 말어 뭐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관이 강하게 치고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 우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상승을 더 해갔습니다. 개인만 좀 이제 많이 팔았는데, 이건 이제 그동안 하락할 때 개인들이 사놨던 거에 대한 단기 이익 실현이다. 요새는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그 7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그 매수로 돌아왔어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4,00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조 1,030억을 순매도했어요. 또 기관도 7천억이 넘게 7,1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49.54포인트, 거의 뭐 2,450에 닿았죠. 그래서 우리 연휴 전보다 2.74%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출발부터 1.6%가 그냥 휙 하고 올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코스닥도 역시 그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발할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좀 멈칫했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 들어오고, 근데 오늘 이제 스타트는 기관들이 워낙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 전환을 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가 2% 이상 급등하니까 개인들은 이제 단기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도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8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27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196억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개인이 거래소 그 코스피에서 1조 1,000 팔았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3,190, 3,200 정도 판 거니까 1조 4,200 정도를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했고, 거기다가 선물도 4,494억을 팔았습니다. 요거는 좀 먹은 것 같은데, 일단 이익 실현, 오늘은 이제 개인들은 다 이익 실현 차원에서,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조 4,311억을 샀어요. 기관은 9,216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선물이 아주 재밌어요. 선물이 의미하는 게 재밌고, 요 시장을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CPI가 뭐 좋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 차원에서 이걸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뒤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뭐 오늘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니까 집중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다 올랐어요. 결국은 이제 좀
뒤처져 있던 현대차도 마지막에 500원이 올랐으니까 뭐 현대차, 기아 400원이니까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가 다 오른 셈인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SDI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랭커별로 쭉 샀어요. 삼성바이오 12억 판 거를 빼고는. 또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1843억,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54억, 그 중에서 연기금은 142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642억, 삼성바이오 283억, LG화학 174억, 현대차 18억, SDI 307억, 네이버도 294억, 카카오도 429억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상위에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랭킹 그 10위 안에 있는 시가총액에서는 전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그 코스피 200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섹터별로는 오랜만에 건설기계,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러시아군이 사실상 그 하르키우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른 점령지도 상당 부분 수복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는 외신도 섞여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상당히 재건 기대감이 커져서 건설 기계 뭐 이쪽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철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의미가 달리 하는데, 이게 철강 가격 상승이 기대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태풍 피해 때문에 포스코가 4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고로 중단, 그게 뭐냐면 그 용광로 이 고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중단했는데 오늘 이제 정상화 했다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게 고로를 재가동해도 완제품, 근데 그 완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그 희망하는 퀄리티를 가진 철강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냥 쇠가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포스코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심각하면 수개월도 걸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광양 쪽에다 많이 만들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철강수의 35%가 넘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철강 가격을 상승시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저도 그 이제 관련된 그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저 현역 때 그 포항 충노라고 그 제철 안에 용광로를 축조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기술자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고로를 세우면 안 된대요. 이 고로를 뭐 1000도 이하인가 떨어지면 이 고로가 크랙이 닿아갖고 전부 허물고 다시 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아변 여러 가지 그 공정관이 전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거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철강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겨서 철강 쪽이 오늘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반도체,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뭐 삼성전자 정부공개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쉽게 갈 거면 그동안 왜 고생시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7일 지난주 7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또 이제 D램 전문가들이 D램의 현물가, 고정가 말고 현물가가 11주 만에 상승했다. 물론 이제 0.2%지만 상승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좋은 시그널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한 군데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다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운 사이클 안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니까 삼성 거를 산다는 얘기죠.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가 오늘 삼성이 움직인 건 상당히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건 파생하고도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운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ETF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제가 왜 ETF를 잘 보셔야 되냐면, 개인들이 뭐 갑자기 그러니까 매도를 쳤다, 막 공매도 뭐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잘 이용하면, 뭐 그것도 교육은 받지만 인버스나 이런 거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되게 잘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종목 선정이 힘들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추종 지수 자체가 그쪽 섹터에 있는 거를 ETF로 고르시면 조금 더 부담 덜 갖고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걸 올려드렸는데, 열심히 이제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으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일의 그 조선 해운 ETF가 15일부터 이제 상장이 돼요. 그럼 이제 그 ETF 자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해운, 조선이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 LG이노텍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아이폰 14 사전 주문이 상당히 많다.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 아니냐. 근데 뭐 새로 나온 얘만 그렇다는 말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어제 뭐 그래서 이제 애플이 좀 많이 뭐 3.8% 이상 오르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 신제품 발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에 저는 봤는데, 수리남이라고, 넷플릭스에서, 하정우 씨도 나오고, 뭐, 황정민 씨도 나오고, 뭐, 이런, 수리남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 전 세계 8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흥행에 성공하니까, 이제 여기 지분을 그 콘텐츠리 중앙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늘 좀 비교적 올라서 잘 버텨냈고, 또 뭐 이거는 좀 에미상 수상식이셨죠.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총 6개 부문에 올라갔는데, 그 황도현 감독 감독상하고 이정재 씨 그 나무주연상 이렇게 2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작품상은 석세션인가요? HBO에서 건 건가요? 예, 그게 받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거가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건 이제 뭐 좋은 신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모처럼 기분 좋게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연휴를 즐기고 있었죠. 추석 연휴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됐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막 시간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블랙아웃 상태라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지난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뭘 갈 때까지 가냐면 모든 걱정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주저앉았죠. 주저앉았다가 이제 CPI 발표가 이렇게 다가오자 지난주 후반부부터 시장이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 달에 75bp 이 금리를 21일 날, 우리로는 22일 날 인상한다는 거를 아주 시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90% 가까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반대로 CPI가 인플레이션 피크가 쳤다 하는 시그널도 보일 것이다. 이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양쪽을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된 거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피크,
그거하고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는 거하고 이 맞지 않는 두 가지가 지금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마음 안 맞는 이제 부부 같은 것도 경우에 마음 안 맞으면 이게 잘 갈 수가 없죠. 티격태격,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얘기에서 여러분이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겠구나. 그러면 이제 뭐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우선 뭐 계속 싸우겠죠. 뭐 한 번은 이쪽이 이겼다, 한 번은 이겼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 싸움은. 하나는 밀려가고 있고 하나는 새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미국의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됐죠. 5.7%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6월에 6.8이었다가 지난달 7월에 6.2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0.5%포인트 낮아지면서 이게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크 쳤고 잡힌다. 그 다음에 이제 CPI도 제가 뭐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예측치를 막 내는 거예요. 이번에 CPI 뭐 얼마나 나올 거야. 근데 이건 이제 다 종합해 보면 7.9에서 8.1 사이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가 8.5 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전월 대비해서 0.1% 올랐다 그러면, 그래, 과거 거는 YOY로 작년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발표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보면 0.1이다. 그럼 곱하기 12라면 뭐예요? 1.2죠. 그러면 1.2% 이제 앞으로 1.2% 강도로 인플레이션이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0.2%다 그러면 2.4% 뭐 이렇게 이제 좀 웃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밤에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냐 그거 하나. 반대되는 개념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 이걸 보면 이건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맞아요. 제 생각에도 75bp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생각은 뭐냐면 이 내친 김에 여기서 그냥 인플레이션을 완전하게 길을 꺾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이번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늦추면 안 된다. 그럼 얘 다시 좀비처럼 살아난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이거를 길을 꺾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 얘기해놓은 4%의 기준금리를 도달시키는 이 행동은 연준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번이 어떠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장이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제가 그랬죠. 시장은 영악하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 의해서 이어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시장론자 저처럼 이제 시장에 몇십 년 있었던 사람 감으로 보는 건데 왜 미국 애들이 지난주부터 시장을 내리박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터닝하면서 올리고 이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고일째 올리고 있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가 분명히 지난달보다 낮대는데 그런데 얘네 왜 그러면 지난주엔 내리꼬봤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 짓을 할까?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똑같은 시장인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빠지다가 지프로 돌아갔고 왜 그러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나스닥이 1.27로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숏을 쳤으니까. 숏쟁이들이 그 전주부터 내리깠잖아요. 내리깠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쿼드러플 워칭데이예요. 동시만기야. 그러니까 숏 커버링 작업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숏 커버링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왜? 내일 만약에 발표됐다가 그 주가 그냥 손쓸 겨를도 없이 빵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 아니 CPI 다 아는데 뭐 그 전에 뭐 그걸 갖고 뭐 장을 돌려세우고 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숨결을 읽는다는 건 이런 거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서도 약간 그런 흔적이 오늘 보면 보여요. 우리 흔적이 보면은 오늘 최근월이 320.20으로 끝났잖아요. 예, 12월 물이. 예. 이 얘기 뭐냐? 이거 조금 더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반도체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도체랑 전혀 관계없이 제 추측대로 맞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뭐야? 동시만기일 때, 미국 동시만기일 때 어떻게 되나 그때 한번 보자고요. 뭐 그거 다시 정리하면 되고, 어쨌든간 이제 제 촉은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보너스로 제 얘기를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CPI가 우리들 예상대로 나오면, 시장은 진짜 상승을 더해갈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나오면, 이제 상승 동력이 떨어지니까 이거 뭐 비실비실 되겠죠. 근데 뭐 이미 다 예측하는 거 보니까 그냥 좋게 추측하는 것대로 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금리 인상, 이거 21일, 우리 시간 22일에는 발표될 때는 75bp가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야 돼요. 금리 자이언트 스텝 했어? 그럼 시장이 한번 접어줘야죠. 그런데도 죽어나고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같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쇼커버리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미국에도 뭐 바쁘게 걔네들 뭐 돈치기 해야 되잖아요. 결국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빨리빨리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엔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려온 것처럼 이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왜? 한쪽이 결국은 이기는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은 걷고, 제가 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 뭐야? 인플레이션 꺾임, 피크하고 금리, 고금리 막 연준이 올리니까 이거하고 동고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렇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꺾임이 결국은 이겨요, 이 싸움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로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떡하냐.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상반되니까 엎치락뒤치락 뭐 막 하겠죠. 또 뭐 짧게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엎치락뒤치락 해야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들은 뭘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렸지, 최소한도 현금은 20%는 그냥 유지하자. 그리고 이게 어색한 동고기 때문에 주가 부침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질 때 사야 돼.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부치면서 떨어질 때 사면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길게 끌어오던 이런 게 쓱 바꿔나갈 때, 일정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갈 때 선도주가 일부가 꼭 바뀌어요. 일부라도 꼭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 싸게 샀던 게 생각보다 급등한다. 그러면 뭐 일부라든 전부라든 익절하자. 기회는 또 오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당분간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22일 날 금리 발표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이제 시장이 재정리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찾을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적이겠죠. 또 실적 얘기하면서 또 끌고 가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밤 이제 그 투자스쿨 줌 라이브가 7시 반부터 있는데 7시 반에 그 스쿨 회원분들은 다시 뵙고요.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추석 잘 세고 오셔서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CPI 소식은 우리 시간으로 한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